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스피 2,4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직 올해 이제 한 달을 앞으로 남겨두고 FOMC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다음 달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0월 달에 이어서 11월 달도 코스피 흐름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10월 달에 코스피가 한 6.4% 정도 올랐는데 11월 달은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7% 수준 정도까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한 8% 정도 올랐다가 11월 달에 한 2%대로 상승세가 좀 둔화되긴 했지만 역시 한국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상승세가 2달 연속 지금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2주 앞으로 지금 FOMC가 12월 FOMC가 지금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계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그 숨고르기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밤에 파월 의장 연설도 시장의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요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월 달, 11월 달 2개월 연속 국내외 주식 시장이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최종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효성을 계속 갖게 된다면 반등 기조 자체는 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저점 대비 코스피가 지금 한 15%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좀 작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2,500 포인트에 대한 저항선에 대한 어떤 인식도 있기 때문에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 흐름 자체가 조정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은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은 긍정적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최근에 이 지수 상승을 이끌던 이 외국인의 이 매수 좀 약해졌어요. 12월 달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이 2개월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죠. 코스피 흐름하고 이제 거의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10월 달에 코스피 시장에서 한 3조 3천억 원 정도 외국인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11월 달에는 지금 한 2조 7천억 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별로는 일단 순매수 기조는 조금 약간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외국인 순매수의 원인이 무슨 뭐 차이나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무래도 연준 정책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많이 사라진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달러화를 좀 강세를 좀 꺾어놓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좀 높여주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연준에 대한 경계 심리, 긴축 강화에 대한 경계 심리는 상당 부분 약화돼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매수세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10월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국내 반도체 투톱,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말 관련해서 냉온탕을 오가고 있어요. 어쨌든 전문가들은 그래도 반도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최근에 삼성전자, 6만 전자도 안타깝고 이 8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만 원대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주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주식이 10월 달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10월 달에 3조 한 3천억 원을 샀는데 2조 2천억 원이 반도체에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았는데요. 11월 달에는 이 부분이 약간 좀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외국인이 한 2조 7천억 정도를 사고 있는데 반도체 쪽 매수 규모는 한 4천억 원 정도로 전체 매수 규모의 한 20%가 좀 안 되는 수준이라서 외국인의 반도체 매수세 유입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인은 아무래도 11월 중순 이후에 미국 반도체 업종이 다소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반도체 업종 주식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 이익 전망은 지금 올해 지금 현재 예상치 기준으로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한 35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수준은 올해 예상치 대비 한 40% 정도가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 내년도 반도체 업종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 고점이 한 90조 원까지 가까이 갔었다가 지금 35조 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60% 이상이 하향 조정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부진 우려,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예.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좀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익 전망이 이게 60%나 내년도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는 얘기는 하향 조정될 부분이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그 폭은 조금씩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주가 측면에서는 선반영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화되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를 저점 대비로는 조금 높이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앞으로의 이익 전망의 하향 조정 강도가 둔화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찰을 해봐야겠지만 예. 어찌됐든 주가 하향 압력은 상당 부분은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예. 이익 전망 변화에 따라서는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차이나 리스크죠. 이 중국이 이제 코로나19 제약상 관련해 가지고 봉쇄령을 내리면서 예. 다시 이제 최대 변수로 떠올랐는데 뭐 연말 시장 변수 있다면 뭘 짚어 주시겠습니까? 일단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제 이제 중국이 긴급 어떤 성명을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뭐 실제 내용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어떤 조치가 발표됐기 때문에 예. 중국 쪽이 향후에 단기간 내에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그렇게 당초부터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 모멘텀이 어떤 제공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주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역시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12월 FOMC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전까지 이제 발표되는 지표가 이제 두 개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예. 이번 주말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랑 예. FOMC 회의 직전 바로 전일이죠. 전일에 11월 달 미국 그 CPI 지표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두 개 지표 모두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에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약간 노동시장 수급이 조금은 풀리는 쪽으로 신호를 보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상대로 수준 정도가 나와준다면 연준이 그 약간 속도 조절을 하게 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FOMC 회의 그 바로 직전에 발표될 CPI,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예. 클리블랜드 연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는 전체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약간 예.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전월하고 비슷한 수준 또는 약간 둔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수치로 봤을 때는 연준이 12월 달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예. 것이다라는 예상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내년도 연준이 점차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쪽으로 가게 될 확률 쪽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 당분간은 연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이 정부와 화물연대 이 두 번째 협상이 40분 만에 결렬됐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 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 전략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 FOMC도 있고 예. 다소 경계요인도 있긴 하지만 뭐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긴축 사이클이 미국 연준 긴축 사이클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예. 사이클의 어떤 그 강도나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점차 시장 부담감이 조금씩 낮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연말 연초에 우리나라 그 단기자금 시장 쪽이 오히려 좀 경계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높이는 쪽으로 예.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말 변수 남아 있지만은 뭐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